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그 유럽 가처분 신청권하고 미국 본안 소송권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이기면 좋습니다. 그죠? 네, 모두 다 이기면 좋은데 혹시라도 유럽 가처분권이 용인이 돼 버린다면 그렇다면은 이어플로우는 어려워지는 거냐?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지는 건지, 아니면 미국 본안 소송권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미리 예, 좀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잘 되면 좋죠. 모두 다 잘 되면 좋은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명확히 생각을 일단 해 놓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뭐 하루 이틀 후에 있을 그 변화 국면에서 좋은 어떤 그 매매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경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플로우 외에 승부를 걸어볼 승부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폭증했고 수급적으로 외인기관 쌍끌이 들어온 거, 네, 이런 것들은 되게 더블 정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고요. 네,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드릴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유럽권도 승리하고 미국권도 승리하면 참 좋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최상의 결과가 만일 아닐 때, 뭐 이를테면 유럽의 가처분 신청 용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미국은 잘 되고, 뭐 이렇다면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차선으로 괜찮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미국 거는 한 25일 이후에 나오고, 요거는 20일 날 나오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월 20일, 그죠?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선 차선으로 요렇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전자공시에 가셔가지고, 지난번에 정정신고서 낸 게 있어요. 여기서 잘, 이 문구를 잘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거예요. 유럽 거는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 가처분이 그 용인이 돼서 이어플로우가 불리해진다면 유럽 거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정지되고 판매를 못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단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좀 보기가 좀 까다로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아까 그 이 내용이 빨간 바탕에 이제 써 있는 글씨가 요겁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유럽 특허청에 이제 가처분 신청 제기된 거. 그래서 메나린이 네, 그쪽 이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유럽 통합특허 법원 이름이 이제 UPC예요. 그래서 UPC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나리니사하고 이오플로우하고 공동 대응을 그 가처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 일단 EU 지역 EU 배치 매출은 전체 매출의 44%니까 굉장히 이것도 크기는 크죠. 예.
그리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은 매출 상당 부분이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다음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회피 설계를 적용한 신제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요걸로 보충을 해서 요걸로 매출을 일으키면은 일단 그 가처분 신청권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그 잘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가처분 신청이 불리하게 이제 용인이 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유럽 거는 이 회피 설계 적용한 신제품 요걸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 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건이에요. 미국 본안 소송건이 이제 배심원 판결이 유리하게 판결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요게 나쁘게 일단 판결이 나지면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미국 쪽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신제품으로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권이 상당하게 중요하다. 네. 요걸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날 있을 유럽 가처분 신청이 혹시 이게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어플러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닙니다. 미국 건이 죽어야 죽는 거죠. 그죠? 예. 요걸 생각을 일단 해 놓고 계시자 이겁니다. 예. 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번에 이 가처분 신청권이 미국의 가처분 신청하고 유럽의 가처분 신청하고 비슷한 이유하에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되긴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근거가 뭐냐면 영업비밀 침해 근거입니다. 그걸로 해서 판금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허 침해권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비밀하고 특허 조금은 좀 다르죠. 네, 조금은 다 다르나 맥락은 비슷한 거예요. 그죠? 맥락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미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럽에서도 기각이 이와 유사한 논리로 된다고 한다면 이어플로우 측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 마음가짐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19R 신주 인수권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R 같은 경우는 얼마로 마무리가 됐냐면요. 466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466원. 그죠? 466원. 그러면 이론적인 가격하고 이제 어떻게 차이가 지나? 네.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4,630원이 지금 시세니까요. 이론적인 가격은 4,235원의 신주 1차 발행가 요걸 빼면은 이론적인 가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235원을 빼면은 이게 395원이 돼야 되는 거죠. 395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466원이에요. 그죠? 466원. 395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65원의 19알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19알 가격이 좀 높게 평가돼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주 같은 경우는 사실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일단 지금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19할 신주인수권 증서가 좀 저가권이고 10분의 1 가격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주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기가 많이 붙는 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번에 유럽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가로 봐서는 유럽 가처분 신청권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뭐 증자 대금이 없으셔가지고 매각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어플로우 주식이 없거나 뭐 신주인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한이 지나신 분들 입장에서 매수해가지고 차익을 위해서 매도해가지고 차익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길게 봐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주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 나중에 매도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각 분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른 매매 접근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좀 틀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어플로우 본주 자체는 지금 현재는 뭐 물량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팔 수도 없어요. 그죠? 네, 지금 뭐 유럽 가처분 신청, 미국 그 본안 소송 이 건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팔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거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금 현재의 타임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어플라우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시시각각의 정보와 필요한 매매 사인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아주 진짜 중차대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어플로우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를 이어플로우라고 이 번호로 꼭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드리면서 제가 코칭을 할 수 있고요. 또 뭐 소통도 할 수 있고 제가 또 추천주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꼭 문자 주시고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한번 경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을 지금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승부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